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아직도 대기기간이 2년이 넘게 걸리는 차가 있다고? 지금 당장 이 차를 계약하면 2028년에 차를 받는 거야? 정말 어마어마한 대기기간이 걸린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차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각 차량마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대기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죠. 근데 이 대기기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전장 부품, 특히나 반도체 관련 부품들의 수급이 안 되면서 자동차의 생산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특정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채로 나오는 마이너스 옵션이니 이러면서 자동차 출고가 말도 안 되게 길어졌었죠. 소렌토나 카니발 같은 차량들이 대기기간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흔하게 걸렸으니까요. 야, 그거는 옛날이지 지금은 많이 해소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맞아요. 대부분의 차량들은 꽤 해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기기간이 굉장히 길게 남아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차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2025년 12월 납기표인데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예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서 꽤나 비싸게 적용되고 있는 이 세금 중에 하나가 개별 소비세인데, 이게 원래는 5%로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시적으로 3.5%, 그러니까 30% 할인을 적용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꽤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준중형 같은 가격이 좀 비교적 저렴한 차량들은 한 3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싼 한 4, 5천만 원대의 준대형 차량들은 7, 80만 원 정도까지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개별 소비세가 할인되는 때에 구매하는 게 이득인데, 이게 올해로 종료가 될 겁니다. 물론 이 정책이라는 게 종료가 된다 하면서도 계속 연장되어 온 거라 이번에도 또 연장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이게 아직까지도 연장이 된다 이런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올해를 끝으로 해서 종료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 차량들의 대기기간이 적혀 있는데, 아반떼는 정말 인기가 많고 판매량도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정도면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아래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그랜저까지는 전부 3주 안에 출고가 된다고 해요. 세단이 물론 잘 팔리기는 하는데 그만큼 생산량이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딱히 문제될 만한 것들이 없어서 즉시 출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이라서 그런지 얼마 전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끝나고 나서도 그랜저, 소나타 이 두 종류에는 할인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 520만 원까지도 할인을 해주고, 소나타도 한 400만 원까지 신차를 할인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반떼를 제외한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신차로 출고한 후에 감가가 꽤 되는 편입니다. 특히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의 풀옵션으로 뽑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 2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1,000만 원 넘게 감가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랜저나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가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감가 방어에 있어서 거의 무적 같은 차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반떼도 하이브리드는 예외예요. 그리고 정말 슬픈 아이오닉 6. 야, 이거 페이스리프트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차 효과가 거의 없어요. 즉시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차는 진짜 좋은데 저도 나오자마자 샀는데 이 참 안타까운 차예요. 아니, 차는 진짜 좋다니까. 다음으로는 현대 SUV 라인입니다. 인기가 있는 차량들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는 편이에요. 베뉴는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베뉴가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구형 그대로 판매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이미 2세대 모델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이 베뉴도 어느 정도 조금 변화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다음으로 코나, 투싼, 산타페. 원래는 이런 SUV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인기가 엄청나서 출고 대기 기간이 꽤 길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주문하자마자 나오는 수준이라서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투싼이나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내년 들어서 아주 큰 변화를 앞두고 있죠. 투싼 같은 경우에는 풀체인지를 하고 산타페는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 두 차량 모두 실내나 실외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플레오스도 장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더 기다렸다가 사볼까? 신차가 나오면 공개되고 나서 그때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구매를 살짝 망설이는 분들이 주변에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팰리세이드인데 가솔린 3개월, 하이브리드 1.5개월이 소요된다고 해요. 심지어 하이브리드는 여기서 납기 단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훨씬 더 빨리 나와요. 지난달에 팰리세이드가 한 5,000대 정도 판매됐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싼 차량이거든요.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정도 하고 이 위로 이제 캘리그라피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6천만 원을 넘어가는 SUV인데 이런 차가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게 나 빼고 다 부자인 것 같아. 내연기관은 이렇게 돼 있고 전기차도 분류해서
한번 보면요. 아이오닉 5 역시나 즉시 출고고요. 넥소가 풀체인지하고 나서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수소 충전소가 예전보다 이 적체 문제가 꽤나 많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쯤 되면은 한번 내가 보조금 받고 구매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근데 구매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사는 근처 10분 거리 이내에 수소 충전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오닉 9은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현대차들은 대체로 한 달 이내에 출고되고 정말 길어봐야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대차에서 가장 긴 대기 기간을 가지고 있는 차가 있죠. 바로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 모델은 1년 8개월 소요되고요. 크로스는 1년 반, 여기다가 투톤 루프를 넣으면 2년 2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잠깐만, 2년 2개월? 이거는 군대보다도 훨씬 더 긴 거잖아. 와, 진짜 미쳤다. 이러면은 군대 입대하기 전에 투톤 루프를 계약하고 제대를 해서도 차를 못 받는 거예요. 크로스 모델은 가능하겠다. 크로스 모델은 입대할 때 계약하면은 전역할 때쯤에 이 크로스 모델을 출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입대할 때 캐스퍼 EV 계약을 걸어놓고 월급을 착실하게 모으면 제대할 때쯤에 이 착실하게 모은 돈으로 캐스퍼 EV를 뽑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아니 도대체 왜 캐스퍼 EV가 이렇게 대기 기간이 긴지 이거를 한번 보면은 국내에서도 캐스퍼 EV가 정말 인기가 많은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캐스퍼 EV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전량 생산 중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차량들이 한 해에 한 4, 5만 대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중에서 한 7, 80%는 전부 해외로 수출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배정되는 물량이 기껏 해봐야 한 1만 대 정도 수준이라서 캐스퍼 EV에 대한 대기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캐스퍼를 다른 공장에서 생산할 수도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 같기는 해요. 2년 2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캐스퍼 EV는 신차로 출고하고 나서 한 1, 2년 타다가 주행거리가 좀 있는 상태로 중고로 팔게 되면은 신차로 구매할 때보다 웃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야, 진짜 인기가 많으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다음으로는 제네시스를 보도록 할게요. 세단 쪽에서 G70, G80, G90 전부 3주면 출고된다고 해요. SUV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GV60, 70, 80 할 거 없이 전부 3주면 출고된다고 해요. 제네시스가 정말 인기가 있는 브랜드가 된 거는 맞는데 이게 특정 차량들만 인기를 독식하고 있어요. 지난달 판매량을 보면은 GV70, G80, GV80 이 세 차량들이 전체 판매량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는 제가 봤을 때 이 외에도 조금 더 볼륨 모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드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네시스 G80, GV80, GV70은 내년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한 3분기, 4분기 이때쯤에 나온다고 하니까 9개월, 10개월 요 정도 기다리면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연비가 중요해 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이브리드의 가격대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아 차례입니다. 기아가 확실히 정말 인기가 많아졌다는 게 이 대기기간 표를 보면서도 느껴집니다. 현대보다도 더 긴 대기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위에 전기차 부분이 있는데 레이 EV가 7개월. 와, 솔직히 말해서 레이 EV가 캐스퍼보다 나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뭐 배터리면 배터리, 공간이면 공간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캐스퍼 EV 대비해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캐스퍼 EV를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해서 레이 EV로 방향을 좀 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리고 나머지 EV 시리즈와 PV5는 4에서 5주 이내에 출고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즘 들어서 이 현대기아 전기차의 판매량이 떨어진다, 인기가 없다라고 뭐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아닙니다.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자체 보조금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데 지자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구매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 보조금이 추경되면 거의 뭐 빛의 속도로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판매량도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전기차를 올해 구매하는 것보다 내년에 구매하는 게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폐차하거나 중고로 판매한 후에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환지원금이라 그래서 100만 원 정도를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내년에 구매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내년 한 2월쯤이면 정부 보조금, 지자체
지자체 보조금, 이 전환지원금 전부 확정이 될 거거든요. 요거를 조금만 기다렸다가 한 100만 원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승용 파트인데 모닝, 레이 같은 경차 종류는 3개월에서 7개월까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레이 판매량은 뭐 미쳤죠? 평균적으로 3,000대 이상이에요. 경차가 과거에 비해 가격이 좀 비싸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뻔하죠. 세금적인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취득세도 거의 면제 수준에 유류비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고요. 공영주차장 혜택도 있고 거기에다가 고속도로 톨비 이런 것들도 할인 혜택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차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레이는 감가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되어 있죠. 신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 2년 이내에는 한 2, 300만 원 정도까지 감가될 수 있는데 그 뒤에는 1년에 100만 원 정도 감가될까 말까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감가가 안 됩니다. 뭐 한 5, 6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레이를 샀다가 한 1년 뒤에 판다고 쳤을 때 오히려 내가 샀을 때보다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K5, K8, K9 요 차량들은 4에서 5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K5나 K8 요 정도 차량들은 그나마 판매량이 좀 되는데 K9은 100대 정도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죠. 기아의 플래그십 차량인데 가격은 뭐 한 5, 6천만 원 그리고 뭐 좀 더 옵션을 선택하고 나면 7, 8천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기아 자동차에 이렇게까지 비싼 가격을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7, 8천만 원이면 사실 제네시스 G80이나 돈을 조금 더 보탰을 때 G90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K9의 판매량이 조금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K9을 봤을 때는 요거를 K3처럼 좀 단종의 길로 걷고 그 다음에 EV 시리즈로 되살려서 전기차 버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기아 SUV입니다. 기아 SUV 요즘 미쳤죠? 판매량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대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면요. 니로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주 차는 좋은데 가격이 많이 비싸졌죠? 다음은 셀토스가 6에서 7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셀토스가 분명히 몇 주 뒤면은 풀체인지를 하거든요. 심지어 이 셀토스가 티저 이미지가 이미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공개됐어요. 그리고 이게 내년 1월이나 2월부터는 이런 식으로 풀체인지 모델이 판매가 될 건데 풀체인지를 하건 말건 판매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기 기간도 꽤 긴 편이에요. 확실히 소형 SUV 최강자다운 인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셀토스가 풀체인지를 하고 나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포함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셀토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과연 많이 팔릴까? 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가솔린이 훨씬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래 소형 SUV는 가성비로 구매를 하는 건데 셀토스의 시그니처 트림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하이브리드까지 넣게 되면 이게 가격이 못해도 거의 스포티지 뺨칠 정도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높지는 않을 거고 지금처럼 1.6 터보 모델의 인기가 제일 높을 걸로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행 모델 물론 좋지만 풀체인지 모델을 조금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스포티지가 있는데 역시나 높은 판매량처럼 대기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매달 한 6,000대 정도는 가뿐하게 파니까 확실히 대기 기간도 꽤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다음은 소렌토입니다. 소렌토가 예전에는 뭐 대기 기간이 2년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차량이었죠. 지금은 가솔린 디젤 같은 경우에 4에서 5주 정도 걸리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예전 소렌토를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짧아진 거죠.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대기 기간이 워낙 길어서 소렌토 신차를 구매하면 피를 붙여서 중고차 시장에 더 비싸게 팔리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계약을 하면 내년 한 새학기 시작될 때쯤에는 차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 4에서 5주, 하이브리드가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카니발도 정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모델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다른 차량들 대비해서 대기 기간이 꽤 있는 편입니다. 카니발은 뭐 말해 뭐해죠.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MPV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고 하이브리드도 들어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뭐 9인승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세금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카니발을 구매하지 않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기아 타스만 픽업 트럭이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픽업 트럭이죠. 크기도 크고 영업용으로 쓰기에는 딱 적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가격대가 한 4에서 5천만 원대라서 사업자 용도로 구매해서 세금 처리하기에도 아주 적절한 차량이에요.
네, 이렇게 올해 마지막 12월에는 차를 계약한 후에 얼마나 기다려야 출고가 되는지 대기 기간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전만큼 대부분의 차량들이 압도적으로 막 긴 대기 기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캐스퍼만 유일하게 대기 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생산 캐파를 좀 늘리는 방향이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조금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장에서 생산을 하든지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캐스퍼 EV가 좋고 아무리 캐스퍼가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는 하지만 대기 기간이 2년이 넘어가는 건 요거는 생산 문제가 조금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외에서도 정말 잘 팔리기 때문에 해외 배정량을 많이 늘리는 것도 뭐 물론 알겠지만 국내에서 소비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차를 내가 구매하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